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입에서 나왔으니까 할 수 없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차임을 감액 청구권은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거고, 증감 청구권 누가 한다? 당사자들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하여튼 이런 하다가 이 조그마한 거 이거 제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간단히 차임은 어쩌죠? 2기. 상가 임대차는 상기 연체, 2기 연체 딱딱 끌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임차인, 연대에서 의무를 짓는 거고. 자, 사용 수익할 의무, 임차인의 의무는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그게 주거용인데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되고. 그다음 선관 주의 의무라고, 이거 머릿속에 꺼래. 이게 중요해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 주의 의무로 해야 돼요. 선관 주의 의무란 그랬죠? 자기 재산보다는 좀 더 주의를 더해주라. 마음대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판례만 해도 몇 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겁니다. 시험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선관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임차물에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어요. 임차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불탔어요, 그 집이. 그러면 내가 선관 주의 의무를 다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가스, 여러분들 실생활에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제가 실전에 강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가스를 열고 불 켜놓은 채로 시장 보러 갔어. 그럼 임차인이 잘못이죠. 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데 어떤 외부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누가 주장해야 되겠어요? 임차인이. 안 그러면 전부 하게 되니까. 자, 임차 목적물이 화재로 불탔을 때는 누가 주장 증명한다? 이게 시험에는 백발백중. 임차인이 주장 증명해야 돼요. 근데 2층에, 자기 집이 2층이었어요. 근데 불이 올라가서 3층까지 불에 탔어. 그런데 이거를 법률용어는 임차의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탔을 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할 때는 임대인이 입증한다는 거야.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 책임에 패소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송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너가 입증해. 그럼 입증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십시오. 임차 건물일 때는 임차인이 입증 책임. 불났을 때. 임차 건물 왜 3층에, 그렇잖아. 아파트가 2층에서 불났는데 3층까지 올라가지고 불탔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누가, 자기가 잘못, 호수에 불났으도록 3층까지는 어떻게 된지를 모르잖아. 임대인이 입증 책임한다. 이거는 아주 울트라 슈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판례가 엄청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결론만. 그 다음에 통제해야 되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 집에 있을 때. 내 집이야, 이런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한테, 이거 임대인 집 팔았습니까? 통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률 용어로는 보세요. 63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로 권리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임차는 지시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임대인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빨리 있죠, 제가. 임대인의 보존행위,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해요. 임차인이 보존행위를 했어요, 그 집에. 보존. 내 집이니까 내가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의사에 반하에 보존행위 안 할 때는 그때 해지하는 거야. 근데 임차인이 의사에 반해서 거절할 때는 해지해버리는 거야, 임차인은. 왜? 그 집을 하려고 수리를 하는 거는 임대인의 권리인데, 이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실생활에서 집 좀 빼줘. 이삿짐한테 이거 돈 100만원 내고 맡겨야 되겠는데. 임차인이 불리하죠. 나 그럼 나갈 거야.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속적 관계는 해지라고 그러고, 일시적 관계는 해제라고 그래요. 매매계약은 해제. 항상 임대차는 해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해제와 해지도 모르고 혼동에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임차물 반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죠. 반환해야 되고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상회복 의무가 우리나라에서 안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임대인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인 채널이잖아요. 임차인 채널이 아니고. 민법은 누구 채널이다? 임차인 채널이고. 달라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임차인들이.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죠. 꼬박꼬박 잔금할 때 다 해서 그냥 전부 보증금에서 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돼요. 그러나 현 정부는 전부 임차인 위주고 전부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개정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임대인 여러분들도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을 딱 그렇게 마음을. 자, 보증금. 보증금은 임대차에 그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니에요. 차임이 필수 불가결인 거래요. 혼동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증금이 그 전세에 많으니까 보증금이 필수다 그러는데 보증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대차일 때는.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쭉 했을 때. 그래서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이 전세 시장을. 무슨 전세다? 채권적 전세다. 채권 시장이에요. 물건 시장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에서 이제 뭘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차임 등 손해배상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충당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아주 핵심이야. 아까 인대로 보증금 예를 들면 1000에 60 계약을 써요. 그러면 돈 안 낼 때 차임 다 하고 뭐 깨먹어서 뭐 이렇게 수리할 비용 다 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돈 안 내주면 그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100가지도 넘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객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저는 어떤 경우도 임차인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부 현실적으로 지금 법이 그렇게 전부 임대인 임차인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당해요. 그러니까 고수가 있는 거고 하수가 있는 거죠. 자, 성질. 임대차 종료 후에는 모든 피담보 채무를 공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보증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좀 어떤 그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보증금 액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거기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차임이 200만 원이야. 근데 보증금 1000만 원에 들어오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 자체가 양아치예요. 딱 거두절미하고 양아치입니다. 그냥 보증금은 그때 1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증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차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은 또 그 강남 같은 데 예를 들면은 무보증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 요물계약이에요. 보증금은 요물계약. 보증금의 효력 담보, 충당, 계약. 또 해서 묵시적 갱신이 나오고 보증금의 그 반환 청구. 이제 보증금이 있으면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발생하고 이행기에 도달하지만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증금 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청구를 하는 거야. 근데 공제 항변이라고 그래요. 모든 보증금은 모든 채무나 그걸 공제하고 반환하는 거예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아주 중요하다. 소송비용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뭐 권리금에 대한 신경 쓸 거 없고. 이거는 지금 여기다 빼놨어요. 4개만 해놓는데 이거까지 다 하면은 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거는 지금 지분만 임차권의 양도와 임대물의 임차물의 전대. 자, 양도와 전대입니다. 양도란 건 중요한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거. 동일성이 중요해요. 다시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자, 임차권의 양도. 임도인의 동의가 있게 되면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렇잖아요. 임차권이 양도했는데 양도한 거를 동의가 있어. 동의가 없는 무단 양도. 동의가 없는 임차권을 양도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해지해버릴 수 있죠, 임대인이. 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좀 위반한 때 누가 해제버려? 임대인이 해제버리는 거야. 자, 거기서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관계는 무슨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유효하죠. 자, 쉽게 해서 동의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양도인이죠. 그 임차권을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양도인, 임차인과 양수인과의 관계는 무조건 유효하죠. 아까 어째 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그 서로 합의만으로 형성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임대인, 임차인 이제 딱 해야 됩니다. 관계는 배신 행위 이론이어 가지고 배신적 행위가 했을 때는 그때만 한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관계는 불법점유한 거죠. 동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목적물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누군 전부 임차인한테만 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만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전대. 이제 전대가 했죠. 아까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임차물을 전대하는 거야.
근데 동의가 있게 되면은 간단하죠. 임대인이 동의해줬어. 그러면 불법 전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모두 다 차임 청구 가능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모두한테. 그래서 전대인과 전차인. 아까 이제 전대인과 전차인 관계는 얘기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임지금은 둘이 계약했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 겁니까? 임차인한테 줘야 되죠. 딱 여러분들이 이런 3자가 나오게 되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그대로 임대인, 임차인 종전 관계는 동의했으니까 그대로 존속하니까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간단히 말해서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에서 전차인 입장에서 보세요. 차임은 직접 의무를 부담해요. 임대인한테. 동의해줬으니까. 임대인한테 차임을 줘도 되고, 누구한테 줘도 돼? 임차인한테 줘도 돼요. 합법적인 전대니까. 그런데 임차인한테 줬을 때는 임대인이 달라고 그러면 이중 지급 방지를 하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임차인이 전대인이에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면은 임차인, 전대인 이런 용어를 모르면은 기초 중에 기초.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 관계가 아니죠. 전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도 직접 누구한테 임대인 보호를 해서 직접 전차인이,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 관계 아니어도 내가 동의해줬어. 맞아.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그거를 들어와 살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3자한테 내가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니까 기존의 임차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법률은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된 거예요. 두 사이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당연히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고,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유지시켜야 되는 거고, 임대인이 해지로부터 보고. 자,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종료했을 때도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자,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계약을 간단히 얘기해서 임차인한테 해지 통고를 해요. 임차인이 남한테 전대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나한테 차임을 안 줘. 그럼 너 해지 통고해. 그러면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된다? 전차인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속물 매촉은 지상 매촉을 했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이거 보시라고. 벌써 50분 다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싹 지금 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요. 동의가 없는 걸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내 동의가 없어도 전대는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을 들어와 살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 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전 경험과 이론과 법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임대차는 누구를 봐라? 먼저 사람을 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을 안 봐요. 그저 그냥 계약에 급급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 세상살이는 인간이에요, 인간. 갑자기 계약금을 넣었는데, 가계약을 넣었는데 그 인간이 떡 나타나니까 조폭이야. 사채업자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가 이게 법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임대차 관계는 유효하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계약하는 거 누가 말려. 그러나 그거를 전부 왜? 계약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민법은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합의 끝.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민법은 무조건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우선이다. 약정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법률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원래 좀 무식한 놈들이 맨날 소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계속 해서도 그렇게 가서 남을 도와주고도 재판장에 가보고 막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소통하는 건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초만 옆으로 빠질게요. 나는 아직까지 살면서 소송 한번 당해보지 않았다. 소송 한번 해보지 않았다. 검찰청에 한번 안 가봤다. 법원에 한번 안 가봤다. 경찰서에 안 가봤다. 이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얘기할게요. 끝.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데 자꾸 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괴롭힘 당한 사람 누구예요? 삼성그룹이죠? 그래서 이정희가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게 되면은
그렇게 정권한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80%의 그 아직 그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송하고 했다 뭐했다 하는 거는 저 서울역의 노숙자한테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걸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의가 없는 무단전대 나오고 전차인 관계 불법점이고 임대인과 전차인이 불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전차인 너하고 관계 없는 거야. 전부 무조건 목적물 반환 청구도 임차인한테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임차인한테 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수페이지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 거의 이제 막바지 되는데 종료합니다. 종료 원인. 존속기간 만료죠. 해지 통고. 계약기간이 약정이 없는데 해지 통고해. 누구 당사자가 누구든지 통지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통고. 그 다음에 약정이 있는 경우도 뭐 이렇게 6.15, 6월 1월 5일 이렇게 6.15, 6.15 이렇게 오시고 즉시 해제버리는 거야. 그거는 통고도 필요 없어. 최고도 필요 없고. 왜? 첫째, 차임을 2번 연체했을 때.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즉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 의사의 반해 보존행위를 할 때 일부가 며칠 했는데 잔존 가지고 일부의 일부 그 임대차 이런 거는 이해하면 너무 쉬운데 간단히 아파트 한쪽이 금이 갔어요. 그걸로 잔존 부분으로는 그 집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거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의가 없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4번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을 다했을 때는 통지도 최고도 필요 없이 즉시 해져버린다 이런 얘기고. 임차인의 지위양도와 임차인의 해지 지위양도.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임대인과 신소유자 계약만으로 지위를 양도할 수 있죠. 무조건 그 계약은 아까 합의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된 구조를 면할 수 있고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아,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99.99%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분들만 알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임대인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실전에서 써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위가 양도됐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이 B한테 집을 팔아먹었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니까, 임차인이. 그런데 자, A가 B한테 팔았어요. 근데 집을 매수인이 간단히 조폭이야. 그러면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이라고. 임대차 관계는 인간. 그런데 나 그 사람 임차인 나 괴롭힐 것 같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나 나가버릴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제가 실전에 한 거는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빌라촌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누구를 내세워 가지고 한 명을 해서 그러면 그 인간을 근데 이거를 제가 내 강의만 들으라고 알려줍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깊게는 안 해요. 나중에 나한테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건 임대인도 누가 들어올지를 선별을 해야 될 수 있는 거고. 이해 가셨죠? 임차인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간인지. 그런데 2년 동안은 왜? 임대차는 첫머리가 여러분들 꼭 명심할 게 한 가지입니다. 신뢰관계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임대차는 신뢰관계로 하는 거예요. 매매는 신뢰관계 없어요. 일시적 계약이니까. 팔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임대차는 계속적 관계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신뢰관계라는 걸 꼭 머리에 잊지 말아요. 이거 법조문에는 많이 안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신뢰를 깰 놈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해지해버리는 거야.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누구한테 팔아먹을 수는 있어. 처분권은 어쨌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매수자가 양수인이 똑같은 말이에요. 야, 정말 무시무시해.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해버릴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법률적으로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현실적으로 빌라촌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요건 내가 진짜 우리 같은 동업자로서 말을 못하는 거니까 한 사람을 내세운단 말이야.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러면 임차인은 웃기게 되는 거야. 깡통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당연전료.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에게 인도되는 당연히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러면 기존의 임대차는 종료된다. 당연 종료. 임대차 종료 효과. 넘어가서 빨리 그냥 쭉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일시 임대차는 안 돼요. 일시적으로 단기 임대차 잠깐 들어왔다 나가 사는 거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 규정 이해하시죠? 이 말에 한쪽만 이롭게 돼 있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그래도 임대인이 돼야 돼. 악착같이 노력해서. 그게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파 채널이면서 임대인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실 거는, 어떤 경우도 자유민주주의를 깨고 자본주의를 깨는 세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반드시 원상회복이 돼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외국이나 이런 데를 그 사례를 잘 모르니까, 베네수엘라에 가도 꼭 돈은 필요하고요. 베네수엘라도 잘 사는 사람은 10%가 존재하고요. 북한도 그래요. 그래서 청년층한테 내가 굉장히 멍청하다는 얘기가, 저같이 김정은이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통째로 국가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20, 30대들은 분노를 해야 돼. 제가 금수저고 다이아몬드 수저지. 그런데 그거를 추정한다는 거. 정신 빠진 인간들의 거죠. 물론 정교적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시간상 민법상의 임대차를 끝냈고, 오늘 주임법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역대 제가 촬영 중에 최장기간 57분을 한 거예요. 끝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